네, 다시 한번 어려운 장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기간 조정을 겪는 걸까요? 일단 이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랜만에 봬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일단 하락장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저희가 조선과 방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가 잘 갈 때 사실 소외를 받았던 주도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방산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방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롤스로이스 그룹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우주테크와 이 항공 방산 쪽에 대한 시선이 다시 한번 확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내 방산주들도 사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큰 폭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접근할 때인가요? 사실은 방산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원한 반등은 아니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방산을 좀 본다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쪽은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LI 넥스원은 상당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현대 로템도 사실은 추세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방산주 관련해서는 조금은 이슈를 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모습일까 생각을 한다라면 사실은 지난 여름까지는 그래도 좀 잘 가다가 여름 이후에는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저점을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모멘텀은 지금은 좀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모멘텀이 없다. 사실 조금 더 방산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조선은 어때요? 지금 그 팩트시트 합의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조선 뭐 핵잠이랑 그 이제 함정 건조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형주도 오르긴 하는데 기자재가 조금 더 큰 탄력이거든요. 이거 혹시 단기성 이슈인가요? 아니죠. 조선은 오히려 이제 저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팩트시트 관련돼서 우려감이, 그러니까 우려감보다 약간 지연되는 거에 대한 약간 걱정이 있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셧다운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조금 지연된 것이지 뭐 한미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사실은 좀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상승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라면 아직까지 성장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올해 전 세계 발주량은 작년 대비해서 꽤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주 물량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3사의 점유율이 15%가 무너질 정도로 좀 좋지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 30% 언저리까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발주 물량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수주 물량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한미 계속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조선 3사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 판단하고 있고, 또 조선주가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기자재가 또 조금 더 빨리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기자재도 나쁘지 않고 조선 3사, 그러니까 좀 나는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겠다 그러면 조선주 3사 쪽으로 해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같은 기업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난 조금 변동성을 노리겠다 그러면 이제 기자재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자재 안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뭐예요? 뭐 사실은 뭐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엔진 쪽이 그래도 저는 좀 못 갔다 판단하고 있고,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뭐 HJ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엔진과 세진, HJ중공업, 사실 그 MRO라는 키워드 안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도 한번 볼게요. 낙폭 과대입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 APR하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호실적 발표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APR은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에 꽤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화장품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좀 화장품이 좀 고민이 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여름까지 주가가 좋았고 그 다음에는 한 반년 정도는 계속 좀 하락을 했었다는 거죠. 올해도 지금 작년과 비슷하게 여름까지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실적이 여름까지는 약간 피크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는 모습을 2년 연속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주들은 내년 한 2, 3월 정도까지는 좀 드라마틱한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가 좀 쉽진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화장품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다들 뭐 예전만큼의 어떤 관심은 좀 없지만 이제 이번 달 말 되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셧다운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최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보복 소비라 그러죠. 그동안 돈이 안 들어와서 소비를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소비주들에 대해서 일부 관심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한 번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못 오른다. 그러면 저는 조금 화장품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약간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PR이라든지 실리콘2는 실적이 좋았죠. 네. 특히 APR은 실적 좋아하는데도 주가는 좀 흘러내렸던 모습이고 실리콘2는 그래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화장품 섹터 자체가 힘이 좀 없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모멘텀을 등에 업고도 사실 주가 반응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1월까지는 조금은 화장품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터주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하이브에서는 지금 BTS라는 엄청난 대형 IP의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또 YG 쪽에서는 빅뱅이라는 아시아 시장에서 정말 큰 IP죠, 이쪽은. 네. 빅뱅도 지금 컴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연말에 사실 또 콘서트 공연 줄줄이 있잖아요. 그럼 또 실적에 반영될 거거든요. 네. 엔터주에 대한 시선은 어떠십니까? 뭐 엔터주는 저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투심이 좀 좋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V자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을 본다면 이제 그 상반기랑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상반기에는 사실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이 상승을 주도했었다라면 지금은 그들 기업이 제일 약하고 이제 하이브가 제일 좋은 주가 흐름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엔터주를 본다라면 저는 1순위는 여전히 하이브다. 뭐 하이브 뭐 BTS 내년에 최소 한 65회 정도, 많게는 한 75회 정도 해외 공연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뉴진스 복귀인 것이죠.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BTS와 뉴진스의 양 날개가 내년에 매출이 반영된다라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뭐 캐치아이든 이제 신인 아티스트가 같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엔터주들 좀 부담된다 그러면 하이브만 좀 보신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전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은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엔터주를 바라보신다라면 지금 당장은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12월 뭐 내년으로 갈수록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공연 성수기 시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뒤로 하고 4분기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라면 좀 엔터주들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4사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덩치가 크니까 또 그만큼 숫자도 더 많이 찍힐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하이브 말씀 주시는데 대표님도 하이브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뉴진스의 컴백이 컴백 가능 이제
제가 보기엔 내년 2분기부터 활동하겠죠. 바로 활동하기보다는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이브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출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금은 일단 하이브 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말씀 주셨고요. 오늘 또 소비 안에서 유통 물류 쪽에서 백화점 잘 가고 또 카지노 주들도 오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백화점 보자라고 이야기 나온 게 오늘 하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주도 섹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매력이 있는 겁니까? 참 이게 말씀은 드리지만 손이 안 가잖아요. 맞아요. 손이 되게 안 가는데. 백화점주들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이 변동성이 주가는 의외로 꽤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또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손이 많이 안 가는 거라서 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유통, 특히 이제 백화점주들인데 그래도 이제 소비 심리는 계속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어요. 뭐 소비 쿠폰이 백화점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어쨌든 소비 쿠폰 영향이 여름하고 가을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내년에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이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도 계속 증시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백화점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더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약간 이제 방어주 차원에서 어떤 매수를 할 것이냐의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인데 좀 저는 만약에 백화점주를 본다라면 우리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한 번 정도는 사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울렛 관련해 가지고의 고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매출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가져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롯데 쇼핑도 있고 뭐 신세계도 있고 뭐 현대백화점도 있는데 저는 그나마 거기서 좀 본다라면 현대백화점 쪽을 좀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유통주들을 보신다라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좀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이제 의류 쪽이 조금은 이제 성수기 시즌에 이제 진입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그래도 약간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을 좀 확대시킨다라면 의류 쪽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F&F도 최근에 주가가 뭐 크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즌 쪽 겨울 시즌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류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한세시럽도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영업 모역은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에 10년 만에 최고가거든요. 네. 근데 의류주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류주가 이제 아무래도 관세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겨울에 두꺼운 의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또 좀 그동안 지연된 소비가 좀 연말에 좀 집중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의류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11월 한 달 혹은 또 12월 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반도체라든지 도도 섹터의 수급이 좀 빠질 때 의류 섹터라든지 뭐 백화점 그리고 엔터 같은 섹터에 조금 단기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내 포트를 방어하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카지노 답변을 안 해주셔서 카지노도 한번 여쭤볼까요? 카지노는 이제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실적 약간 아쉬운 감이 좀 있었고 또 이제 중국이든 뭐든 이제 긴 연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이 3분기의 실적 피크라는 우려감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4분기가 실적 피크가 그러니까 3분기의 실적 피크가 아니었다 혹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4분기 실적에서 확인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카지노 중에서 버티고 있는 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은 아무래도 이제 롯데 제주도에서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버티고는 있지만 이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카지노는 중립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낙폭과대 섹터 마무리 짓고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적인 체크가 필요한 시점,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센티멘털 자체가 좀 꺾인 건지가 궁금한데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뭐 나스닥의 기술주도 다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추세적이라고 보세요? 일시적이죠. 아하. 네. 이게 추세가 되면 증시 꺾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지금 증시가 꺾였다가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가 계속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약간 이런저런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에브리띵 칩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매수보다는 그 외적인 섹터의 어떤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 한 이번 달만 본다 그러면 네.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쪽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이제 조선주들도 이번 주 들어서 힘을 좀 내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동안 강해서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저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차익성 매물도 있고 좀 가격 조정이 그러면서 나올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어요. 또 수급이 좀 꼬임이 좀 있죠. 외국인이 어찌되었든 10월 중순, 10월 말 들어서 공격적으로 매도로 좀 반전이 되었고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수급의 좀 꼬임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세는 끝난 건 아니다. 네. 오히려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를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여전히 저는 저렴하다 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완벽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분기점은 다음 주가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이요. 19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반도체하고 소부장 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덥석덥석 사는 거는 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고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물리신 분들이라면 네.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매일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지난 9월, 10월과 같은 상승은 몇 년에 한번 나오기 힘든 정도의 랠리인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한 2달 만에 100% 가까이 오른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랠리를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다. 네. 하지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그때보다 더 높은 고점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보유주 모두 접근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보고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듯이 자 그렇게 좀 반도체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부장에 대한 시선은 어떨지 궁금하신데 뭐 반도체 투톱이랑 같이 결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소부장은 반도체 투톱이 좀 돌아서야지 같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대비 뭐 한 10% 남짓 좀 조정이 나온 건데 이 정도는 큰 조정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지금 고점 대비 많게는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에는 들어오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돌아선다라는 신호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그 돌아선다는 신호라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차트적으로도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외국인 수급이 좀 매수가 강하게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소부장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로봇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8, 9월 한 거의 2달? 10월까지도 계속 랠리를 보였던 섹터가 로봇인데 고점 터치하고 좀 가격 조정 깊이 받는다 싶더니 어제 또 제닉스 로보틱스랑 유일 로보틱스가 장 후반대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로봇의 시간이 다시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반도체, 뭐 2차전지, 로봇, 나머지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쉬다가 다시 가고 쉬고 다시 가고 하는 모습이 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여름까지는 좀 이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로봇주들이 아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많게는 한 30% 정도 조정 나온 기업이 꽤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들도 종목별로 기업별로 본다라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정도 조정이 나온 기업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의 기업들은 한 10에서 15% 남짓?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조정받은 거와 비슷하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은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와. 다만 이제 증시가 한 번 더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지난주 초와 같은 조정, 지난주 같은 조정, 혹은 뭐 오늘과 같은 조정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그동안 지수의 연관성이 높았었던 쪽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횡보를 한다 그러면 로봇주들도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돌아서면 또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는 게 저는 로봇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미 고점에서 뭐 적게는 한 10에서 15%, 많게는 20, 30% 밀린 상황에서 여기서 손절을 할 것인가?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없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다음 주 한 중반 이후에 좀 흐름을 좀 보면서 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좀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로봇도 저희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속에서 지금 그 왕의 이거 왕관을 쓴 종목이 지금 셀트리온으로 판명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만 원을 계속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 이제 가라앉아요. 어쨌든 확실히 지금 바이오 쪽 매기가 쏠렸을 때 셀트리온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그 생산 거점까지 확보를 하면서 지금 모멘텀이 더 생겨나고 있는 건데 밸류를 어떻게 측정해 볼까요? 20만 원은 확실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을 수 있다라고 봐야죠. 네. 뭐 저하고 같이 방송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고점은 뚫어야지 제맛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네. 진짜 2023년 연말이죠. 합병하고 나서 진짜 그 고점을 2년 동안 단 한 번을 뚫지를 못했어요. 너무 지루했어요. 네, 뚫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번에도 못 뚫을 거야. 다시 뭐 16만 원을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파는 것은 전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시세가 나올 때 그냥 어떤 휩쓸리면서 올라간다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지 실적 증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한 23만 원, 25만 원 정도까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내년 한 1분기까지 봤을 때 정말 빠르면 뭐 12월 말까지 해가지고도 불가능한 목표 주가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셨기 때문에 저희 계속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기술 수출하고 비만 치료제 지금 같이 다 잘 가는데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ABL 바이오가 화살을 쐈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플랫폼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금은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는 당연히 고점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지아 이노베이션도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뭐 딱히 뭐 나쁜 얘기가 할 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이냐 아예 고민이 있는 것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한미약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G2G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약바이오는 많은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료 AI 쪽에 대한 시선은요.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의 단기 이슈인 줄 알았는데 사실 시세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뷰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의료 AI주는 또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과거의 의료 AI하고 지금의 의료 AI는 다르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루닛, 뷰노, JLK 거의 못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의료 AI 있죠. 로켓 헬스케이, 뭐 3빌리언,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신규 상장 쪽이네요. 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대한 어떤 시세는 아직은 계속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를 보더라도 예전에 어떤 기업에 조금은 집중하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까지 빠르게 한번 볼게요. 기회입니까? 이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뭐 저는 시장이 안 꺾이면 지금도 기회라 생각하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본다라면 나쁘지 않거든요. 주가도 증시가 조정받을 때 생각했었던 것보다 2차 전지가 덜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대기 매수세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3,700, 뭐 3,500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전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올라올 때 주도했었던 섹터는 시장이 다시 돌아서면 같이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